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앞 시간에는 분양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탁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분양과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방송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후 입주, 등기까지의 과정과 부가세 환급 절차, 내야 할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잊지 마세요. 먼저 부가세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정계약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분양사에서 대행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기존 건물을 인수하셨을 때에는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축 건물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건물은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일반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내셔야 하고, 만약 계약 물건이 다수라면은 각각의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계약일 기준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셔도 되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대행 비용은 보통 10에서 12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자 발급에서 부가세 환급금 수령, 폐업까지 대행해 주니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하면은 수령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수령 시기를 놓치면 해당 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은 부가세가 없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이 업무시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전체의 10%는 아닙니다. 건축분의 10%만 환급이 됩니다. 토지분은 면세니까요. 예를 들어 분양가 1억에 토지분이 7천, 건축분이 3천이라면 부가세는 3천의 10%인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60%라면 부가세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60%의 진행 시기에 맞춰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 30%의 부가세를 받게 되죠.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가 되면은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지, 그것도 아니면은 아무 사업자 없이 무사업자로 운영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자 종류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미 받은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오피스텔과 상가 등 일반 업무시설의 경우 취등록세는 4.6%로 주택보다 조금 높습니다. 오피스텔 일반 임대는 업무시설이라 주택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대신 일반 임대의 경우 세입자의 주소 이전이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갭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입자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전입을 안 하는 조건을 넣고 전입 시 피해를 부상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바로 주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와야 주택입니다. 그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환급받은 부가세의 경우 연에 1%씩 감가됩니다. 10년 동안 1%씩 깎이는 거죠. 중간에 매매할 경우 잔여기간의 환급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할 경우 부가세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면 앞서 만든 일반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기존에 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부가세 반납은 세무서에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의 주택과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돌려줘야 되지만 대신
취등록세 4.6%에 85%가 감면됩니다.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등기 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인수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려면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매물을 인수하시면 주임서를 내더라도 취등록세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단일합니다. 감면받은 취등록세는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받은 취등록세는 감면분을 내야 합니다. 주임사는 세입자 전입이 가능하고 전세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5% 증액률을 지켜야 하고 5% 이상을 받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되고 양도세나 종부세 감면 등 앞서 받은 혜택도 감면분을 내셔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셨더라도 취등록세 감면분이나 양도세, 종부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감면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주임사는 내시면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10년은 너무 길죠. 민간임대주택사업법이 개정 예정입니다. 단기임대 4년 부활과 종부세와 양도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임대 사업을 폐지하고 아무 사업자 없이 무사업자로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자 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인데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반납하셔야 하고 취등록세는 4.6%를 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4.6% 다 내고 부가세도 다 돌려주고 이거 손해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취등록세는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죠. 실거주가 아닌 임대는 어떨까요?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도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되지만 무사업자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증액률이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거죠. 물론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세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후 대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시설이니까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준공 후 등기까지는 일반 업무시설이고 주택으로 신고할 때에만 주택이 됩니다. 재산세가 좀 적게 나온다고 설마 주택으로 신고하실 분은 없으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DSR이 아닌 LTV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SR과 달리 LTV는 개인의 소득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담보물건의 가액이 기준이 되죠. 22년 1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 비주택도 DSR 40% 적용을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DSR 적용을 받지 않는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2년 1월 1일부터 DSR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은 가계대출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과 관계없는 LTV 적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피스텔은 전세 갭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는 등기 전이라도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전에 보전 등기만 나와도 세입자는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전세가 90% 이상으로 전세 갭 투자로 최고의 상품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에 임대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전세가율이 85%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율을 보면 90% 선이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95%나 100% 전세가율도 나옵니다. 오히려 계약금에서 거슬러 받기도 하죠. 일반 임대라고 프리미엄이 더 붙고 전세라고 프리미엄이 덜 붙는 거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똑같이 붙습니다. 제가 전세기업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영향도 있습니다. 미연준은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역전 문제로 한국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은 상가나 사무실과 달리 주거 상품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에 맞춰서 임대료를 올리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금리 상승분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계약기간이라는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장점은 계약금 외에 추가로 내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수익을 어디서 얻느냐고요? 수익은 오피스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얻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른다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른다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방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모든 오피스텔이 다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 상승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입지와 수요 분석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라고 모두 다 오르나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모두 다 폭등한 건 아닙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수도권 역세권 오피스텔 가격도 그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만 수익인가요? 전세는 2년에 5%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그 전에라도 오른 가격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건 수익 아닌가요? 이자 부담 하나 없는 순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입니다. 중공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9호선 2분, 8호선 4분 역세권이고 2호선 10분대의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44만 평 올림픽공원이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석촌호수 수변공원도 10분 거리에 있어서 숲세권 입지 또한 최고입니다. 방이막골, 속리단길 등 핫플레이스가 가까이 있고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놀이공원이 10분대 슬리퍼 상권으로 최고의 주거 입지입니다. 방에서 롯데월드타워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동영상 설명에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도 있으니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